토트넘의 최근 경기력은 매 경기마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덕스러운 모습으로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리그 상위권에 속하는 강팀을 상대로는 마치 잠들어 있던 본능을 깨운 듯 강력한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카라바오컵 4라운드 경기에서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10월 31일 새벽 토트넘은 홈 구장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2-1로 제압하며 8강 진출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놀라운 전술적 변화와 새로운 스타들이 주목받았습니다. 경기 전날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팀의 주전 공격수이자 리더인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감독은 손흥민의 상태가 거의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주말 리그 경기를 위해 그를 휴식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팬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손흥민의 부재가 팀의 공격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손흥민의 왼쪽 윙어 자리에는 티모 베르너가 선발로 나서게 되었고 팬들 사이에서는 베르너가 과연 손흥민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불안 섞인 시선이 쏠렸습니다. 베르너는 분명 빠른 스피드와 활동력을 지니고 있지만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에서는 손흥민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당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수비 라인에서도 몇 가지 새로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아치 그레이를 오른쪽 풀백에 기용하고 좌측에는 반더벤을 내세우며 다소 모험적인 전술을 택했습니다. 중원에는 클루셉스키와 사르 그리고 벤탄쿠르가 배치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선수들이 중심이 되어 빠르고 유동적인 빌드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라인업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토트넘의 미래를 내다보는 실험적인 구상 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전반적으로는 불안함이 느껴지지만 동시에 기대감을 품게 만드는 조합이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토트넘은 홈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시도했습니다. 맨시티 역시 이에 맞서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초반 기세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 초반 분위기만으로도 홈에서 경기를 펼치는 토트넘이 확실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초반 3분 40초경 베르너가 빠른 역습을 시도하며 공을 잡고 우측에서 쇄도하던 존슨에게 연결했으나 깊숙이 들어간 공으로 인해 득점 기회를 놓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때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평소보다 경기 운영을 훨씬 잘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집중력과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입증하듯 전반 9분에는 토트넘의 첫 득점이 터졌습니다. 후방 빌드업에서 시작된 공격이 중앙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공을 받은 클루셉스키가 날카로운 컷백을 시도했습니다. 이 공을 받은 베르너는 지체 없이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선제골을 터뜨렸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홈팬들의 함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베르너의 득점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는 골을 넣지 못해도 넣어도 모두 놀라운 선수라는 평가가 뒤따랐고 그의 득점으로 인해 이날 경기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2-0으로 앞선 상황에서 맨시티가 만회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수비 불안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맨시티의 누네스가 헤딩으로 연결하며 2-1로 점수를 좁혔고 이 장면은 아치 그레이가 누네스를 놓친 것이 치명적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경기에 나선 젊은 수비수의 경험 부족이 드러난 순간이었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압박 속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수비의 조직력, 즉 상대가 한쪽을 뚫고 들어올 때 다른 수비수들이 협력해 막아내는 역동적인 커버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후반전으로 넘어가면서 맨시티는 경험이 부족한 그레이 쪽을 집중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린 맨시티의 뒷공간을 노려 역습 기회를 만들려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공격 패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철학을 보여주는 부분이었고 미드필더들의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원에서의 빠른 빌드업과 날카로운 패스를 통해 손흥민이 복귀했을 때 더 폭발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메디슨의 부재는 오히려 빌드업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며 기존에 지연되던 공격 속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결국 맨시티를 상대로 2-1로 승리를 거두며 카라바오컵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경기 후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은 중앙 미드필더 사루와 클루셉스키의 활약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메디슨이 빠지면서 토트넘의 빌드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단순해졌고 이러한 전술은 손흥민이 복귀했을 때 더 높은 득점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팬들 사이에서는 메디슨이 앞으로 계속 출전할 경우 손흥민의 경기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메디슨이 다소 이기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팀의 공격 템포를 늦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손흥민의 장점인 빠른 스피드와 다이렉트한 득점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빛나기 위해서는 메디슨의 역할을 줄이거나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전술적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카라바오컵 16강 경기는 토트넘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경기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변화와 선수 기용이 토트넘의 경기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수비와 공격에서 신선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손흥민의 복귀 이후 이러한 전술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팬들은 앞으로의 경기를 통해 토트넘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